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5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망합니다. 암 환자가 임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2, 3개월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말기 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웰다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용어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말,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네,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호스피스 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건데요. 말기암 환자의 상당수는 호전 가능성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다가 괴롭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들이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지 삶의 막바지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뇌종양 환자인 유임상 씨. 두 자녀와 아내를 필리핀에 보낸 기러기 아빠이자 경찰관이었던 그는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 말기 환자입니다. 방사선이 조금 그걸 이렇게 찌면 그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독한 것 같아요. 네, 갔다 오면은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이렇게 팍 자요. 몇 시간? 그냥 자기가 찌고 오면은 뭐 이제 새벽까지 그냥 어떤 데는 아침에 좀 두고. 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연간 18만 명. 80~90%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임종에 임박해서 오게 되는데 이 중 약 3만 명 이상이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혈액투석, 항암제와 같은 단지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으면서 의식도 없는 채 중환자실에서 임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암 사망자 실태 조사 결과 2002년에는 사망 2주 전까지 항암제를 쓴 사람이 5.7%였지만 지난해에는 4배 증가한 24%에 달했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은 현재 5%로 낮춰져 있는 상태. 집에 있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 회생 가능성이 있든 없든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가약, 고가검사, 거기에 대한 비용 보장만 하고 있지 환자 간병, 보살핌 이 부분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게 항암제 고가약 쓰는 거, 인공호흡기 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만 해주는 게 보장성 강화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유방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척추까지 전이돼 6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 수술을 한 태은 씨.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인 회생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또 계속 그냥 통으로 댕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줘. 말기는 안 해주더라고. 그게 제가 불만인 거야. 아, 암 말기라서? 네, 말기 환자들은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게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 수술할 때는 목돈이 되고 이 말했지 손거울 뒤에 알 껍데기를 장식으로 붙이는 알 공예 시간. 직접 손으로 움직여 만들 수 없어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지만 환자들에게 알 공예 참여는 유일한 취미 활동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했어요. 그러다가는 1년 전에 큰 후유증이 왔어요. 그때 결단을 내린 거죠. 계속 치료를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가족들하고 정리를 할 건지. 그래,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같은 호스피스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말기 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암 환자뿐 아니라 치매 중풍 환자도 호스피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암 사망자 10명 중 6.5명이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명 중 1.2명으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현행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의하면은 입원료하고 해당 진료 행위 정도만 이렇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간호 서비스 전반을 다 포괄하는 급여 포괄해서 급여 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른 호스피스. 고령화,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인생 설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호스피스는 중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 중 쉬어가는 숙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죽음을 너무 강조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증상 완화를 강조하는 완화 의료라는 용어를 추가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등 정서적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말기암 환자나 치유 가능성이 희박한 고령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호스피스 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0년까지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을 1,400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현재의 880개 병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네. 싱가포르나 대만 정도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잘 산 만큼 좋은 죽음, 또 존엄한 죽음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우리 삶도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좀 터부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